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는 글로벌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주가가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다우지수는 0.5% 하락했습니다. 유럽 주요 증시는 세계 경제 성장 둔화에 대한 우려감으로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영국 증시가 0.14% 오르며 광고합 마감한 반면에 독일과 프랑스 증시는 하락했습니다. 셀트리온이 내년 초 세계 최초로 유방암과 류머티즘 관절염 치료를 위한 바이오시밀러 제품을 잇따라 출시합니다. 애플의 세계 개발자 회의가 현지 시간으로 어제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개막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대박 예감 3부 시작합니다. 밤사이 마감한 뉴욕 증시와 전일 마감됐던 국내장 정리를 해보고 오늘장 꼼꼼한 시점 투자 전략 짜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대박 전략 역시 김성란 대표 그리고 정태근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자, 어제 국내 증시는 현충일 연휴를 맞아 휴장을 했었습니다. 지난주를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주간 기준으로 코스피 지수가 상승 반전을 하기는 했었는데 지난 금요일 코스피가 큰 폭의 등락은 없었습니다. 지난주 한 주 동안 외국인과 기관이 가장 많이 사고 팔았던 종목들부터 정리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지난 한 주 동안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상황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예. 자, 외국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은 LG 디스플레이 그리고 금호 석유, 현대위아, 현대중공업, 현대하이스코 이런 순서대로 좀 매수하는 형태를 보여줬고요. 반면 기관은 대우조선해양, 한화케미칼, 현대중공업, 호남석유, 대림산업을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대중공업이 양매수 들어왔다는 것을 좀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반면에 매도한 종목들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정말 우리 시장에서 지금 가장 심각한 우량주 중에 심각한 하락을 보이고 있는 것이 삼성 SDI와 OCI 그리고 하이닉스 정도를 좀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가 상당히 컸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은 외국인이 삼성 SDI와 OCI 그리고 현대차, 포스코, LG화학 순서대로 한 주 동안 가장 많이 매도하는 종목이었고요. 기관은 하이닉스 그리고 LG 디스플레이, 삼성 SDI, 현대차, LG전자 그래서 주로 IT 쪽 그리고 우리가 이제 기존의 어떤 그 주도주 업종 쪽에 또 많이 핵심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종목들이 또 매도 상위 종목들이 올라왔던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금요일 하루만 잠깐 보더라도 매도 종목만 잠깐 보면은 예. 기관 같은 경우가 OCI와 현대차, LG 디스플레이, 삼성 SDI, 고려아연 이런 종목들을 좀 매도했다는 거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외국인 역시 포스코 그리고 호남석유, KB금융, GS건설, 롯데쇼핑, 삼성전자 이런 쪽으로 매도가 좀 나왔다는 거 같이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최근 업종별 순환매가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고 개별 종목 간의 급등락도 심한 상태인데요. 해외 수주 기대감으로 비교적 건설주와 조선주가 견조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외국인과 기관이 샀던 종목들 중에도 포함돼 있었다는 거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제 코스닥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한 주 동안 가장 많이 담았던 종목들 그리고 특징적이었던 부분들 정리를 해보죠. 네, 네. 그 외국인 쪽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금액 기준으로 봤을 때 외국인 순매수 상위 종목들을 살펴본다면 다음 네오지 게임즈, 오성 LST, 하나투어, 크루셜텍으로 크루셜텍 순으로 매수를 했고요. 기관 쪽은 셀트리온, SK 브로드밴드, 에이스 디지텍, AP 시스템, 성광밴드 순으로 매수를 했습니다. 저희 지난주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 외국인과 기관이 소폭 매수하긴 했지만 개인들의 매물로 인해서 사흘째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0.36% 하락한 476.10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특징 테마와 그리고 특징 종목을 한번 살펴본다면 특징 테마 같은 경우에는 중국 고소매 퇴출 가능성 제기로 인해서 차이나 리스크가 다시 부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내 상장 중국 기업들인 중국 원양자원 그리고 연합과기, 차이나 하오란 등이 급락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특징주로는 한국도로공사가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던 하이플러스 카드 주식 120만 주를 163억 원에 취득했다는 소식에 TK케미칼이 상한가 마감하게 됐습니다. 예, 이번에는 오늘 국내 증시에 영향을 미칠 만한 글로벌 소식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말이었죠. 미국의 고용지표가 악화된 결과를 내놓으면서 세계 경기 성장 회복 둔화 우려감이 증시에 아직도 팽배한 상태입니다. 미국 증시가 나흘 연속 하락했고 유럽 증시도 하락을 했었는데요.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 유럽 증시가 상승 마감했지만 또 전일 같은 경우도 유럽 증시가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3일 유럽 증시부터 한번 살펴보면 유럽 증시 같은 경우 이틀째 하락으로 인해서 저가 매수가 유입이 되면서 상승 출발을 했습니다.
하지만 장중에 발표된 비농업 부분 그리고 실업률, 고용 지표가 안 좋게 발표가 되면서 하락 전환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부분이 조금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이 작용을 하면서 낙폭이 좀 확대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유럽연합 지평위원회 그리고 유럽중앙은행, 국제통화기금 그리고 그리스 당국 간의 협상이 긍정적으로 마무리됐다는 소식에 낙폭을 만회하면서 또 상승 마감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스가 예정대로 5차 구제금융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는 소식과 그리고 지난해 1,100억 유로 지원과는 별도로 새로운 지원을 받게 될 것이라는 소식이 호재가 되면서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 지원 기대감에 독일과 프랑스에서는 은행주가 또 상승하는 모습을 또 보여줬고요. 그래서 다음은 또 4일 어제 그 유럽 증시 한번 살펴본다면 어제 같은 경우는 좀 유럽 증시가 하락 출발했습니다. 지난주 발표된 미국 고용지표의 그런 그 우려감이 월요일까지 작용을 하면서 악재가 됐고요. 그리고 아시아 증시가 또 하락 마감한 것이 또 악재가 되면서 하락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 초반 같은 경우 항공주가 좀 약세가 좀 두드러졌는데 항공주 같은 경우에는 국제항공운송협회가 국제유가 상승과 일본 대지진 그리고 중동 정정 불안으로 인해서 국제항공산업의 이익이 54% 감소할 것이라고 밝힌 것이 악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나라 증시에서도 항공주 같은 경우 외국인의 수급이 안 좋을 가능성도 크기 때문에 조금 가지고 계신 분들은 대비하는 것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세를 보이던 유럽 증시 같은 경우에는 그리스에 대한 추가 구제금융 지원이 아직 불확실하다는 독일 관리의 그 발언으로 인해서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은행주의 하락이 전체적으로 시장에 부담을 주었고요. 하지만 영국 증시 같은 경우 상승 마감했는데 자원개발주가 상승을 하면서 유럽 3대 지수 중에서 홀로 상승 또 마감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다음은 미국 증시를 한번 넘어가서 또 말씀을 좀 드려본다면 6월 3일 같은 경우 미국 증시가 좀 급락 출발했습니다. 예상대로 그 이전에도 제가 ADP 민간 고용 지표가 발표가 되면서 안 좋게 발표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씀드렸고 수요일처럼 그렇게 급락은 나오지 않겠지만 하락이 예상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예상대로 조금 악재가 되면서 하락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고용 실망감으로 인해 가지고 좀 장중 한 140포인트 넘게 또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하지만 고용 지표가 안 좋게 나왔지만 5월 ISM 비제조업 지수가 예상치를 또 상회를 하면서 좀 낙폭을 좀 축소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유럽에서 들리는 그리스 추가 지원 기대감과 경제 성장 둔화가 확인됨에 따라서 완화적 통화 정책 지속 기대감도 호재가 되면서 주가의 추가 하락을 막았습니다. 낙폭이 좀 축소되긴 했지만 고용지표 실망감이 우세하게 작용을 하면서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그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전주 발표된 부진한 고용지표로 인해서 부진하게 발표된 고용지표가 지속적으로 악재로 작용하면서 투심을 위축시키면서 하락 출발했습니다. 소비 감소 추세가 이어지면서 증권사들이 소매 관련 업체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도 주가 하락 요인으로 작용을 했고요. 골드만삭스가 최근 경기 동향 분석 보고서에서 하반기에는 성장세가 회복될 것이라고 밝혔지만 전혀 호재가 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부진한 고용지표 영향으로 인해가지고 이런 부분이 조금 반영이 되지 못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시장을 계속해서 약세를 이끄는 요인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시장이 금요일도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약세 마감을 하면서 오늘 우리나라 시장이 조금 약간의 좀 소폭 개파락이 좀 있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나 또 그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도 금융주가 좀 약세가 좀 지속이 됐는데 주택 경기 침체와 그리고 경기 부진, 고용 둔화로 인해서 은행들의 수익성이 나빠지고 자기 자본을 더 쌓아야 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악재로 현재 작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에도 유럽 그리고 미국에서 금융주가 약세를 보였듯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금융주가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다음은 또 지표 계속해서 금요일도 그렇고 월요일 시장에서도 계속 악재가 됐던 고용 지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농업 부분 고용 지표 한번 살펴본다면 미국 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5월 비농업 부분 신규 일자리 수가 전월 대비 5만 4천 개 증가하면서 그쳤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 ADP 민간 고용 부분과 마찬가지로 그 상승폭이 대폭 축소가 되면서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당연히 경기 우려가 그리고 고용이 안 좋기 때문에 소비에 대한 우려감이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악재가 됐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좀 더 세세한 부분을 좀 살펴본다면 지난해 9월 2만 9천 개 감소 이후의 최저 수준이고요. 그 예상치인 15만 개 증가를 큰 폭으로 하회했습니다. 일본 대지진 이후에 부품 부족으로 인한 감산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고요. 세부적으로 민간 고용이 8만 3천 개 증가
증가하면서 17만 개 확대 예상치를 하회를 했습니다. 공공부문 일자리 같은 경우도 29,000개 감소하면서 전월에 19,000개 감소보다 확 악화가 됐고요. 공장들의 고용 같은 경우도 5,000명 감소하면서 7개월 만에 처음으로 또 감소세를 보이게 됐습니다. 전달 24,000명 증가 그리고 예상치 1만 명 증가를 하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민간 부분 고용과 그리고 ADP 민간 고용이 좋지 않다 보니까 제가 그 수요일도 목요일 날 말씀드렸지만은 이렇게 민간 고용 부분 같은 경우 50만 건 이상 늘어나지 않는다면 실업률도 축소가 될 가능성이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실업률도 마찬가지로 5월 실업률 같은 경우 9.1% 증가 발표되었습니다. 그래서 4월 9%에 비해서 악화가 되었고요. 예상치인 8.9%도 상회를 했습니다. 미국 경제 70%를 차지한 소비 지출이 더 줄어들어 경기 회복세 둔화를 지속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해놨고요. 지금 현재 2011년 3월부터 지금 8.8%를 바닥을 다지고 다시 한번 실업률이 증가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계속해서 미국의 양적 완화를 이어가고 그리고 소비가 둔화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런 증가 추세가 이어진다면 9.4%까지는 좀 증가하지 않겠나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상이 좀 되는 부분입니다. 마지막은 조금 금융 시장에서 약간의 호재가 되었던 그 비제조업 지수만 살펴보고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공급관리협회 발표에 따르면 미국 올해 ISM 비제조업 지수 같은 경우에는 54.6을 기록을 했습니다. 전월 52.8 그리고 예상치인 54를 상회를 하면서 조금 예상치보다 조금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미국 산업의 80%를 차지하는 서비스업 경기 동향을 살펴주고 있고요. 유틸리티에서 헬스케어, 금융, 교통 등의 소매업체들에 해당하는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이 지표는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현재 ISM 제조업 지수 때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로는 어쨌든 미국이 달러 약세를 이용한 수출 드라이브 정책을 걸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ISM 비제조업 지수가 개선이 되더라도 ISM 제조업 지수에 조금 무게 중심을 두는 게 일단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 전일 마감됐던 국내 아시아 증시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어제 국내 증시는 현충일 연휴로 휴장을 했었고 주요 중하권 증시 역시 용선 축제로 휴장을 했었는데요. 지난 금요일 마감 상황 정리를 해보죠. 어땠습니까? 네. 자, 일단은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어제 시장이 열렸기 때문에 예. 어제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일본 증시 어제도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1.18% 하락 마감한 9,380포인트 정도로 마감을 했는데, 가장 크게 문제가 됐던 부분이 후쿠시마 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입니다. 이 도쿄전력이 장중 한때 25%가 넘는 급락을 보여줬었는데요. 자, 이 부분이 아사히 신문이 일단은 현지 언론들에 대한 이 도쿄전력의 순익 손실 전망과 파산 보호 신청 위기를 좀 전하면서 장중한테 이렇게 크게 밀렸다라는 부분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런 부분들과 함께 또 일본 주식시장 자체가 어떤 6일날 그러니까 미국 고용지표 부진에 따른 3거래일 연속 좀 마감했다는 거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국 시장은 일단 금요일 시장입니다. 그렇죠? 어제는 이제 휴장이었고요. 금요일 시장에서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아주 정말 긴 시간 동안에 좀 약세 흐름들이 길게 나왔었고 또 낙폭도 상당히 컸던 부분이 있었었는데 금요일 시장에서는 0.84% 오른 2,728포인트 정도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 중국 증시는 하이통 증시에 이 증시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과 그리고 최근에 어떤 낙폭 과대에 따른 이 저가 매수세 유입으로 좀 금융주가 강세를 보이면서 상승세를 이끌었던 부분입니다. 자, 우리나라 증시 역시 이제 어제는 휴장이었었죠. 자, 이제 금요일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금요일 아침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단은 연휴를 또 앞두고 있고 또 미국의 고용지표 이러한 부분들을 발표를 앞두고 좀 관망세가 좀 전망이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역시나 관망세가 짙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수급적인 부분에 있어서 외국인의 한 187억 원 정도의 순매수 좀 약한 부분이죠. 그러나 일단은 순매수가 좀 들어왔고 기관과 개인의 어떤 순매도 이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지지부진한 흐름으로 좀 마감이 됐습니다. 업종별로 좀 살펴보면은 은행, 보험, 음식료, STX 그룹주들의 강세가 있었는데요. 은행은 기업은행, 신한지주, KB금융 등이 저평가 매력으로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순매수의 강세를 보였습니다. 보험주들도 삼성화재, 동부화재, LIG 손해보험, 코리안리 같은 종목들이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감과 그리고 실적 개선 기대감, 이제 수급적인 부분에 호조로 인해서 또 강세를 보였던 부분입니다. 음식료 관련주들도 롯데칠성, 롯데삼강, 오뚜기, 삼양사, 오리온 같은 종목들이 가격 인상에 따른 실적 강화 기대감에 상승을 했습니다. STX 그룹주들도 이라크에 대한 30억 불 수주 기대감에 강세를 보였다는 것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반면에 화학과
철강, 금속, 전기전자는 약세를 보였습니다. 대표적으로 LG 그룹주들이 또 약세를 보여줬고요. 또 OCI가 마이너스 9%가 넘는 급락을 보였었는데 폴리실리콘 가격이 지난주 대비해서 6% 하락한 키로당 58.5달러를 기록했다는 소식에 급락이 커졌던 것 같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도 일단은 그 외국인과 기관의 양매수가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37억 원의 매도세에 일단은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476포인트로 마감을 했는데요. 일단 좀 특징적으로 한 가지만 살펴보자면 손학규 관련주들이 장중에는 상당히 강세를 보여줬었습니다. 그래서 한세스24 홀딩스 같은 경우는 뭐 거래소 종목이긴 합니다만 이 장중에 상한가에 좀 들어갔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 부분이 이제 좀 크게 이 하락 상승폭을 다 좀 반납을 했던 부분이 있었었는데 정몽준 전 한나라당 손 대표가 이 박근혜 전 대표를 역전할 수 있다라는 그런 경고성의 어떤 이야기들로 인해서 좀 강세를 보였다라고 하는데 아직 대선까지 좀 시간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대선주에 관련돼서는 여러분들께서 좀 더 시간을 가지고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의 구체적인 투자 전략을 짜기에 앞서서 밤사이 마감됐던 뉴욕과 유럽 증시 정리를 해봤고요. 또 전일 마감됐던 국내 아시아 쪽도 살펴봤습니다. 지금 시각이 8시 16분이고 개장을 한 44분 정도 앞두고 있는데요. 오늘 각 증권사들은 어떤 의견을 내놓고 있을까요? 여의도 리포트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이 시각 각 증권사들의 리포트 내용 살펴봅니다. 오늘은 현대증권의 의견부터 보겠습니다. 최근 한 달 반 동안 외국인은 은행주를 1조 7천억 원 순매수했습니다. 현대증권은 최근 대출 증가율이 턴어라운드하면서 은행 관련 거시지표가 개선될 조짐을 보이기 때문이라는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또한 은행업종은 ROE가 15% 정도인 데 비해 PBR은 0.86배로 너무 낮아 저평가 매력도 돋보이는데요. 유망 종목으로는 기업은행과 신한지주, KB금융, BS금융지주를 꼽았습니다. 신영증권은 이번 주 목요일에 있을 6월 동시 만기일을 전망했습니다. 3월 동시 만기일 이후 추이를 감안했을 때 국가 지자체가 4천억 원의 매수 여력이 있다면서 매수 우위를 예상했습니다. 또한 베이시스 호전에도 적극적으로 진입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한양증권은 올 하반기 글로벌 경제를 조망해봤습니다. 종합적으로 G2 중심의 글로벌 경제 회복세가 유효할 것으로 내다봤는데요. 그 근거로는 유럽 재정 위기는 타협의 길을 모색할 것이고 양적 완화 종료 후 점진적인 출구 전략의 충격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IBK투자증권은 6월 중 그리스에 대한 구제 금융이 이뤄지더라도 국채 수급 불안 우려로 인해서 시장의 할인율이 빠르게 하락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했는데요. 그 근거로 연준의 2차 양적 완화 종료에 따른 국채 수요 기반 악화에 더해서 미국 국가 채무 한도 증액으로 국채 공급에 부담이 발생할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오늘은 우리투자증권으로 가보겠습니다. 투자정보센터의 이경민 책임연구원 전화로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투자증권 어떤 의견 내놓고 있는지 정리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최근 코스피 변동성이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미국 경제지표들 부진한 흐름으로 다우지수, S&P 500, 나스닥까지도 120일 이동평균선을 하향 이탈한 상황입니다. 이번 주도 보자면은 미국 증시 향방에 따라서 글로벌 증시 변동성이 결정되는 흐름이 좀 불가피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한편 그리스 재정 위기는 국가 신용 등급 강등으로 좀 불확실성이 확대되긴 했지만 상황이 더 악화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어서 그리스 해결을 위한 유로존의 정책적인 지원 행보가 빨라지고 있다는 점을 좀 감안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처럼 미국 증시 불안 요인 그리고 유로존의 그리스 해법에 따라 당분간 국내 증시도 등락을 거듭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코스피 기준으로 2070에서 2180선에서의 등락이 좀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6월을 맞이하는 주식시장 입장에서 경기 모멘텀 둔화라는 부담을 안고 있지만 2, 4분기 실적 기대감이 유효하다는 점에서 지수의 하방 경직성에는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실적 흐름에도 불구하고 업종별 실적 차별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봤을 때는 좀 선택과 집중 전략을 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5월
한국의 수출 실적을 업종별로 살펴보면은 석유 제품, 무선 통신기기, 섬유, 자동차, 선박 등의 제품군이 호조를 보인 반면 가전, 반도체, 액정 디바이스 등은 저조한 증가율을 보이는 등 실적과 마찬가지로 업종별로도 이런 펀더멘털적인 측면에서도 좀 차이가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주부터는 2, 4분기 실적에 대한 관심이 좀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종목 선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익 성장성이라는 점에서 크게 흔들림이 없는 운수장비, 즉 자동차 조선업종과 상대적으로 이익 안정성을 갖춘 내수주, 의류, 화장품, 레저 중심의 좀 바벨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2, 4분기 실적 턴어라운드가 예상되고 있는 내수주 중에서도 이 소비 경기 회복 그리고 일본 지진 여파에 따른 중국 관광객 증가 등으로 이런 내수주에도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겠고요. 이와 함께 중국 정부의 내수 확대 정책이 본격화되면서 이런 내수주 같은 경우는 특히 중국 관련 중국 소비 모멘텀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내수주 같은 경우는 실적 개선 효과까지 기대된다는 점에서 이런 바벨 전략, 그러니까 운수장비 업종과 내수주, 의류, 화학, 레저 업종을 같이 가져가시는 전략이 이번 한 주는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우리투자증권 투자정보센터의 이경민 책임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잠시 후 8시 50분 서울경제TV 투자 손자병법이 개장 10분 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최근 우리 증시가 급등락 이후에 횡보장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마저 불안한 흐름을 보이면서 우리 증시에 먹구름이 잔뜩 끼어있다 이렇게 분석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번 주 같은 경우는 변곡점이 어느 정도 있을 것이다 이런 전망도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에 금통위의 금리 결정까지 여러 가지 뉴스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증시에 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맞춰서 투자 전략 어떻게 세워야 될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현금을 확보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저가 매수에 들어가야 되는 것인지 여러 가지 궁금증이 있으실 텐데요. 저희가 그 궁금증 확실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잠시 후 8시 5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오늘의 대박 전략 이어가겠습니다. 구체적인 투자 전략을 제시해 드릴 시간이 됐는데요. 김성은 대표님, 네. 이번 주에는 여러 가지 또 이벤트들도 마련이 되어 있잖아요. 어떻게 전략을 세워가면 좋겠습니까? 자, 일단은 참 우리가 연휴에 좀 들어가면서 사실 좀 글로벌 증시가 조금은 좋은 소식이 나오기를 기대를 했었는데 예. 전혀 그러질 못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제 오늘도 조금은 어려운 그 장이 열려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또한 이번 주에 말씀하신 대로 좀 중요한 그러한 이벤트들이 좀 있다 보니까 그죠? 이제 쿼드러플 위칭데이랄지 그다음에 이제 금통위의 금리 결정 이런 부분들이 좀 중요하게 시장에 좀 변수로 작용을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외의 것들이 워낙에 그 좋은 것 이야기들이 전혀 나오질 않고 있고 변화되고 있는 그런 이야기들도 없기 때문에 좀 그럴 것 같은데요. 예.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일단 변동성은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사실 이러한 상태에서 어떤 좀 경거망동을 하게 된다 보면은 또 한 번 우리가 이제 그 어떤 물량이 크게 털려버린다고 아니면 또한 이제 내가 쫓아서 매수를 하지 말아야 될 자리에서 매수를 한다 할지 이런 실수들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난 금요일, 목요일도 계속해서 뭐 3일 연휴 동안에 어디 좀 여행 좀 다녀오시죠. 이런 그 심리적인 안정을 조금 취하실 수 있는 이야기들 좀 많이 드렸던 부분이 이제 이런 그 부분들을 좀 예상을 들었기 때문에 좀 말씀을 드렸던 것이었거든요. 자, 근데 지금 이런 시장이 조금 불안정한 흐름들이 계속해서 된다라면은 사실 이제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좀 대안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이제 내수주 정도만 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이제 이명박 대통령과 그 박근혜 전 대표의 단독 회동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내용들을 조금 이제 보다 보니까 어떤 이 경기 부양에 대한 이런 이야기들이 조금씩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과 같은 어떤 이 경기 둔화에 대한 이야기도 좀 많이 나오고 있고 또 시장 자체가 어떤 경제 어떤 성장이랄지 이런 부분들이 크게 부각되지 못하는 상태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 내수 부양이랄지 또 규제들을 완화함으로 인해서 어떤 이 시장 자체를 조금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이야기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됐을 때 내수 업종에 좀 상대적인 부각이 조금은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그런 쪽도 조금은 관심 있게 보셔야 될 부분이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기존의 어떤 그 전략을 그대로 조금 유지를 하면서 그래서 기존의 주도주의 비중을 조금 줄여놓은 상태에서 제가 이제 계속해서 말씀드린 부분들은 현금을 조금 많이 만들어 놓자, 그리고 신용, 그 다음에 미수, 뭐 대출 받아서 매수하신 분들 전부 반등 이용을 해서 좀 매도를 하라. 그래서 좀 정리를 하시라는 이야기를 꾸준히 드렸던 부분이고, 이제는 이제 더 이상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현금 비중을 이제 더 크게 늘릴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더 하락을 하게 됐을 때, 특히나 이제 이전에 그 2030포인트 이제 저점을 찍고 올라왔던 부분에 있어서 저점이 어느 정도 좀 형성된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그 부분, 혹은 만약에 2000포인트가 깨진다 하더라도 거기서 우리가 매도를 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요. 오히려 이제 매수를 적극 가담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 지금부터는 가지셔야겠다. 그래서 차기 주도주로 좀 올라오는 부분들이 좀 생각해 본다면 조선주, 건설주 좀 상당히 강하죠. 그것과 같이 유통업종에 조금은 비중을 확대할 그런 마음가짐을 지금 당장이라기보다 마음가짐을 좀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이번 주 자체가 좀 변동성이 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한 가지 자료만 좀 확인을 해보고 싶은데요. 외국인 매도의 어떤 클라이막스는 좀 지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요 화면이 일단은 5월달에 이 국적별 외국인들의 매매 동향입니다. 자, 살펴보면은 외국인 그 전체적으로 일단은 좀 큰 매도세가 좀 나왔죠. 상당히 많은 매도를 나왔는데, 그 중에 대체적으로 보면 영국과 프랑스가 가장 많은 걸 볼 수가 있어요. 네덜란드랄지. 그렇게 보면은 유럽계 자금들이 쭉 크게 빠져나갔는데, 오히려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한 1조 5천억 정도가 오히려 매수 유입이 됐거든요. 그 부분이 이 자금의 성격들을 봤을 때 유럽계 자금은 좀 단기적인 그런 부분에서 왔다가 나간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예. 미국 같은 경우는 보통적으로 성향 자체가 장기적인 성향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중국도 어느 정도 매수가 좀 들어왔던 부분인데, 그 부분 역시도 조금은 그 장기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외국인의 매도세가 지금 매수로 좀 돌아섰던 부분들이 이제는 크게 그 하락하는 부분들을 이제 조금만 더 이제 간게 됐을 때는 자리를 잡을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요. 이제 지금 상태에서는 오히려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 패닉 상태에 빠지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 좀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선환 대표 의견이셨고요. 자, 이번에는 정태근 전문가 오늘장 투자 전략 어떻게 제시하시는지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실업률 등 고용 지표를 확인해 보자라는 말씀을 하셨었는데, 이번 주에는 어떤 변수들을 좀 체크해 보면 좋을까요? 네, 예. 그 부분 같은 경우에 이번 주는 그렇게 굵직한 지표 같은 건 없습니다. 하지만 예. 조금 중요한 베이지북이라든지, 그리고 미국 연준 의장의 이런 연설 같은 부분이 좀 중요하게 시장의 방향성을 좀 결정할 것으로 봐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조금 말씀드리기 전에,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2055포인트에서 2140포인트 정도, 소폭 박스권 대응이 계속해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예. 현재, 지난주 2140포인트에서, 까지 가고 난 이후에, 일단 지수가 지금 현재 방향성을 현재 잡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의 수급을 봤을 때도 6월 1일부터 보신다면 현물 쪽에서도 소폭 매수, 소폭 매단 이렇게 소폭 매수, 소폭 매단 이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런 수급 동향 자체가 시장의 방향성을 잡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선물 동향에서도 마찬가지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소폭 매수 계약 위, 매도 계약 위 이렇게 보이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도 지금 현재 방향성을 잡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주체인 외국인이 방향성을 잡지 못한다면 우리 같은 경우도 그런 부분을 참고를 하면서 시장을 조금 관망하는 게 좀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단은 금요일 그리고 월요일에 유럽과 미국 증시에 좀 악재가 됐던 그런 고용지표 부분이 조금 우리나라 증시 오늘도 악재가 되면서 조금 하락 출발하고 난 뒤에 방향성을 잡지 못하는 모습이 좀 연출되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조선업종하고 건설주 같은 경우 계속해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떤 수준 모멘텀이 계속해서 작용을 하다 보니까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이번 주에도 만약에 방향성을 잡지 못하는 모습이 연출이 된다면은 계속해서 이런 부분이 유효할 것 같고요. 그리고 기존 주도주들이 좀 약세를 보이는 국면이 지속이 되면서 순환매가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양상이 보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조선건설 외에도 조금 유통과 관련된 내수 관련주들을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비철금속 같은 경우에는 조금 지난번 그와 같은 조금 달리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비철금속 같은 경우 이전에 달러가 조금 약세를 보이면서 거기에 상반되면서 상품 가격이 강세를 보이면서 조금 환율 대비, 그러니까 어떻게 돈의 가치에 비해서 조금 상품 가격이 조금 부각이 되다 보니까 상승세가 이어졌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이 계속해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수요 감소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비철금속 가격이 현재 다운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철금속 관련 업체,
철강 업종 내에서도 특히나 고려아연 그리고 풍산 같은 비철 관련 그 금속 업종들은 조금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 업종하고 그리고 시장 대비 부분 이 정도 말씀드리고 이번 주 같은 경우에 조금 전에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버냉키 7일날 있을 버냉키 연설 그리고 8일날 베이지북 공개가 되는데 이 부분이 시장에 대한 판단이 중요한 촉매제가 될 것으로 현재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버냉키 연설 같은 경우 미국 경기에 대한 전망을 연설할 예정인데 지금 현재 고용지표라든지 경기지표가 현재 안 좋게 나오고 오면서 소프트 패치에 대한 그런 얘기가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조금이라도 우호적인 발언이 좀 필요할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베이지북 같은 경우는 지역 연은 의장들의 경기 판단을 종합한 것인데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통화정책의 중요한 참고 보고서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미국 경기에 대한 어떤 판단을 내릴지가 지금 현재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경기가 후퇴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언급할 가능성이 크다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수입 물가 부분도 봐야 되겠지만 시간 관계상 요거는 발표할 때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7일 같은 경우 ECB에서 금리 결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10일날 우리나라도 금통위 기준금리 결정이 있고요. 그래서 현재 ECB 금리 같은 경우 유럽 금리 같은 경우 유로존 금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1.25% 동결의 무게 중심을 현재 두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지금 현재 동결에 조금 무게 중심이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또 9일 같은 경우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관심 종목만 한번 말씀을 좀 드리면서 마무리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화면을 조금만 연결해 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제가 뽑아온 종목들 같은 경우에 조금 공통적인 부분이 기관의 수급이 상당히 좋은 종목들입니다. 지금 현재 외국인이 그 시장에 좀 이끌어준다면은 조금 시장이 완만하게 상승하면서 계속해서 가져갈 수 있겠지만은 지금 현재 시장 그 분위기가 안 좋기 때문에 투신 쪽 특히나 기관 쪽 수급을 봐야 되는데 STX 조선해양입니다. STX 조선해양 같은 경우도 현재 보시면 기관의 수급이 상당히 집중이 되고 있는 종목이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보실 종목이 만도인데 만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기관의 수급이 상당히 좋은 종목이고요. 그래서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도 기관의 수급이 좋은 종목이고 오늘 같은 경우는 STX 조선해양, 만도, 셀트리온, SKC, 신한지주, 카프로, LG생활건강 그리고 후성 같은 경우에 기관의 수급이 공통점이 기관의 수급이 좋은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뽑은 이유는 외국인이 이끌지 않고 단기적으로 시장 횡보에 들어갔기 때문에 기관들의 수익률 게임 변동성 확대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기관의 수급이 확대되고 있는 종목은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지고 있는 8종목 같은 경우 이런 부분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신한지주 같은 경우에 조금은 지난주에 은행주가 좀 약세를 보였지만 신한지주 같은 경우에 좀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그 금요일 어제 시장 같은 경우에 미국 그리고 유럽 시장 쪽에서 금융주가 약세를 보였지만은 신한지주는 그런 수급 부분이 우호적으로 작용하면서 그런 부분을 좀 상쇄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금융주 중에서는 좀 신한지주를 조금은 유심히 좀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두 분의 공통된 의견은 일단 업종 중에서는 건설과 조선 업종이 비교적 강한 흐름을 보이겠다. 내수주 쪽에서는 유통업종 보자라는 말씀이셨고요. 또 우리 정태근 전문가께서는 일단은 기관의 수급이 좋게 들어오고 있는 종목들을 눈여겨보자 하셨는데 오늘의 관심 종목도 역시 기관 수급이 살아있는 종목인지 잠시 뒤에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관심 종목 김성현 대표님 종목부터 보겠습니다. 좀 전에 종목 고르기 좀 힘들었다라는 말씀 주셨었거든요. 네. 예. 사실 그래서 그 지난주 같은 경우도 거의 테마주랄지 좀 중소형주 위주로 말씀 좀 많이 드렸었습니다. 예. 오늘도 일단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장 자체가 우량주들의 좀 큰 흐름들이 보이질 않기 때문에 일단은 그 코데지 컴바인을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이 코데지 컴바인이 직영부에서 그 실시하는 글로벌 패션 브랜드 육성 사업 지원 대상으로 일단은 선정이 됐습니다. 자, 그로 인해서 조금 한 번씩 그 꿈틀꿈틀 거렸던 부분들이 있고요. 좀 장기적으로 중국에 대한 그 진출을 더욱더 본격화할 예상이 있는데 매장 수 확대할 예정이 있기 때문에 좀 장기적인 입장에서도 조금 괜찮다. 다만 오늘은 단기적으로만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매수가는요. 그 시초가를 일단은 매수가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는 1차적으로 일단 단기적으로만 2,000원 그리고 2차적으로 그 부분이 좀 강력하게 돌파가 됐을 때에 2,200원까지 보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는 내가 매수한 매수가의 마이너스 3%로 짧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예, 단기 대응 종목 코데지 컴바인이었고요. 자, 이번에는 정태근 전문가 오늘장 관심 종목 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입니까? 오늘 제가 가지고 나온 종목은 조금은 조선 건설주가 조금 상승세가 지속이 된다는 전제하에서 가지고 나온 종목입니다. 예. 오늘 같은 게 두산엔진을 가지고 나왔고요. 두산엔진 같은 경우 선박용 디젤 엔진 그리고 발전용 디젤 엔진 그 선박 엔진 부품들을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조선 엔진
부품업체고요. 그래서 엔진 제조 부분의 시장 점유율이 현대중공업에 이어서 2위를 지금 현재 랭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주요 매출처가 삼성중공업 그리고 대우조선해양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조선의 빅3라고 할 수 있는 현대중공업 그리고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과 상당히 관련이 깊은 종목인데 그 부분이 최근에 상승세가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 관련해서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크다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주요 매출처에서 참고를 할 수 있듯이 2분기에 조금은 그 실적이 괜찮을 것이라는 현재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분기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 1분기보다 1.5% 개선된 15% 정도 개선이 될 것으로 현재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참고하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차트를 한번 보면서 좀 말씀을 좀 드리자면 제가 그 종목들 중에서 외국인의 그 보유 비율이 10% 이하인 종목은 외국인의 수급이 큰 영향이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와서 이전과 다르게 조금 외국인의 수급이 조금 확대가 되고 있다는 부분을 조금 특징적으로 보시라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관 쪽에서도 최근에 소폭이긴 하지만 조금씩 유입이 되고 있는 모습도 긍정적이고요. 그리고 일단 그 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일단 18,000원 전후로 해서 일단 중기 바닥을 현재 잡았다고 좀 판단이 현재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8,000원의 가격들이 이탈하지 않는 상황이 있고요. 그래서 오늘 매수가를 조금 2만원에서 2만500원으로 좀 설정을 해드렸는데 이 부분을 조금만 낮게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9,500원에서 2만원 정도 사이, 그러니까 500원 정도만 단가를 조금씩 낮추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반복을 해드린다면 19,500원에서 2만원 정도 매수가를 설정을 해보시고요. 손절가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중기 바닥 정도 되는 중기 바닥이라고 말씀드린 18,000원에 설정을 해드리고 중기적으로 봤을 때 이전의 고점인 25,000원까지 한번 중기적으로 한번 대응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도 장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씩 정리를 하셔야겠죠. 코스피 예상 지수는 1%나 아래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는데요. 오늘은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자, 아직까지도 좀 글로벌 증시 자체가 그 불안정합니다. 그런 불안정한 그런 영향권에서 계속 있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뭐 한국 자체 뭐 그 밸류에이션이나 이런 것들을 보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뭐 우리만 독불장군을 잘 가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이니까요. 예. 마음의 여유를 좀 더 가지시고 좀 천천히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정태근 전문가도 한 말씀 해주세요. 예. 일단은 그 조금 전에 제가 하락 출발할 것을 예상해서 말씀드렸는데 예. 그 부분이 일단 조금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매도는 섣불리 매도는 하시지 마시고 제가 그 대박 전략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좀 방향성이 모호합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오늘 장 한마디도 모호한 방향성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방향성을 지금 현재 알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외국인이 어떻게 할지 그네들도 갈팡질팡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일단 조금 관망을 하되 너무 겁먹지 마시고요. 그래서 방향성을 한번 이번 주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김성남 대표, 정태근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굿모닝 대박 예감 3부 여기서 마치고요. 저희는 내일 오전 5시 59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